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종전협상 소식,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 뉴욕 증시와 또 가상암호화폐, 세계경제 등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까 등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갈 기미를 보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대표단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나서 종전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우리 속담도 있는 만큼 일단 시작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한 전환점. 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날 수 있다. 전쟁이 끝나면 세계는 어떻게 변할까? 특히 세계 경제 상황, 금융시장은 상황은 어떻게 변할까? 굉장히 주목이 되는 순간입니다. 일단 전쟁이 끝나면 전쟁 복구를 해야 되겠죠. 그 복구하는 과정에 엄청난 인프라 수요가 생길 것입니다. 집도 새로 짓고 도로도 만들고 공장도 지어야 되죠.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건설주, 인프라주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교적 우크라이나와 우호적 관계를 해왔던 만큼 한국의 엔지니어링 업체, 건설업체, 석유화학업체, 또 에너지업체 등의 어떤 우크라이나 진출이 예상이 되죠. 그런가 하면 지금 방산업체, 방위산업주 엄청나게 뜨고 있는데 이제 군사 물자에 대한 수요가 좀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따라서 세계 경제 판도가 다시 한번 바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종전 협상이 좀 수상합니다. 왜냐하면요,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했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끝내는 종전 협상에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가 회담장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황당하게도 우크라이나는 회담장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회담장에는 지금 누가 있느냐?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재 아래 사우디아라비아 측이 가운데 앉아 있고 또 양쪽 끝에는 러시아와 미국이 앉아 있거든요. 자, 당사국이 소외됐다. 이것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가 연상이 되죠. 우리나라 한국전쟁 1950년부터 1953년까지 3년 동안 치렀는데요. 휴전 협상을 무려 2년 이상 했거든요. 그런데 그 판문점 휴전 협상장에 우리나라 대표단은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약소국의 슬픔이라고나 할까요? 그래도 한국전 당시의 휴전 협상에는요, 전 세계 동맹국들은 휴전 협상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북한 측, 판문각 쪽에서는 북한과 중공군, 당시 중국인민군이 참여를 했고요. 남쪽에서는 미국에다가 유엔군 참전 국가들 16개국이죠. 그게 일단은 16개국이 다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합의한다. 한국은 빠졌지만은 국제사회에 합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더랬어요.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 협상에서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빠진 것은 물론이고 또 이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유럽 국가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또 우크라이나에 전쟁 물자를 많이 도와줬거든요. 근데 미국 쪽에서 유럽은 빠져. 미국과 러시아만 참여할 거야.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실제로 미국, 러시아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군사 물자, 무기를 보냈죠. 자, 무기 보낸 금액이 약 한 700조 정도 되는데요. 느닷없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700조 돌려내라 라고 우크라이나에 미국 재무장관을 보냈습니다. 자, 이건 더 황당한 얘기죠. 전쟁에 지고 땅도 잃었는데 보상을 받기는 그럼 우크라이나에서 700조를 내라? 정확하게 722조 원입니다. 명분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전쟁의 물자를 군사 장비를 댔는데 그게 무기 대여법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갚도록 하는 그런 원조 계약이었다 해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722조 원 돈을 갚을 채무가 있다. 이게 트럼프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용을 베풀어서 당장에 돈 갚으라고 하지는 않을게 대신에 722조 어치를 미국이 가져가야 되니까 우크라이나의 땅에 묻혀있는 히토류 그것을 공동으로 개발하자. 거기서 나오는 이득의 히토류 개발 이득의 50%를 미국으로 가져가고 그것이 722조 될 때까지 미국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사실상 일방 통보를 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반응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제 상당히 다급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고 만약에 휴전이 된다면 종전을 했지만 큰 피해가 될 수도 있죠.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쟁으로서 빼앗긴 땅, 돈바스, 동쪽 돈바스 아닙니까? 그리고 15년 전에 빼앗긴 남쪽의 크림반도, 이 땅을 좀 반환을 해야 휴전할 수 있다. 최소한 그 땅에 뭐 절반 이상이라도 돌려받아야 된다. 이러는데 지금 미국이 히토류 반은 가져가겠다고 그러면서도 동쪽 잃어버린 땅 돈바스를 얼마만큼 돌려주겠다. 그 반환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게 젤렌스키가 지금 골머리를 앓는, 속병을 앓는 한 요인이고요. 또 젤렌스키의 어려움은 또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는 러시아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단순한 협정으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그동안에 협정을 너무 많이 어겨왔으니까요. 그래서 젤렌스키는 이 우크라이나를 나토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시켜달라. 나토의 회원국이 되면요. 나토의 협약에 따라서 나토를 치게 되면 나토 전 회원국들이 그 나토를 친 나라에 대해서는 공동의 적으로 선언하고 같이 군사 행동을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를 지렛대로 안전판으로 해서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보겠다는 젤렌스키의 뜻이죠. 자, 그런데 이 대목,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간절하게 간구하는 돈바스 땅 돌려달라 또는 우리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켜달라라는 이 요구는 러시아가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전쟁한 결과 간신히 얻은 땅을 그렇게 쉽사리 돌려주겠습니까? 그 다음에 원래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전쟁 촉발의 계기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었거든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하면 미국의 최첨단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면서 러시아 국경까지 온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했던 겁니다. 그런 러시아가 이것을 쉽사리 양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 협상이 시작됐지만 뉴욕 정권시장은 별로 반응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협상이 갈 길이 참 멀다. 그 협상의 조건, 서로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너무 크다. 거기다가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뺐다? 이것은 서로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적 타결까지 가는 데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겠구나. 이렇게 국제금융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길고 길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 전쟁 때문에 국제 유가도 오르고 유럽 경제도 피폐하고 또 국제 유가 오른 바람에 유럽에 인플레가 왔고 그것이 금리 인상으로 왔고 사실 최근 한 5년 동안 세계 경제의 만악, 세계 경제를 망친 핵심을 딱 두 개만 꼽으라면요. 첫 번째가 코로나 때 돈을 지나치게 많이 풀었던 거. 그것이 첫 번째 암적 요인이 됐고 두 번째가 우크라이나 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간다. 그것은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다시 한번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주목을 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끝나는 종전 협상의 조건을 둘러싸고 앞으로도 많은 어떤 난상 토론이 있을 것이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인지, 단순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종결은 강 건너 불, 건넌 편에 상 건너 강의 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연결이 된다. 특히 방산주, 건설주, 인프라주 또는 전자소비재주와 직접적인 연계가 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 종전 협상의 중간 과정을 세세하게 신속하게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